본 콘텐츠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주민 DJ 능수아입니다. 요즘은 창의력이 큰 미덕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의 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를까요? 뇌 과학자들은 우리 뇌의 창의성을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추정한다는데요. 한 가지, 창의력을 발휘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서로 연결성이 없는 뇌의 영역이 밀접하게 상호 소통을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건강한 중장년 또는 노후를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삶을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윤택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능소와의 만나보고서, 작년에 이어 만나보고서 코너를 진행하는데요. 작년에는 베테랑 타이틀이 붙어서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올해는 문턱을 낮추고 참여하고 싶은 분이면 누구나 편하게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021년 능소와의 만나보고서 첫 번째 초대 손님은 박연옥님입니다. 어서 오셔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4월에 저희가 희망샘 마을 신문이 이제 나왔는데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 기사의 인터뷰 주인공이십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정구를 사랑하고 원정동에서 MB라는 옷가게를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박연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문에 실었는데 굳이 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연옥님이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다 느꼈기 때문인데요. 옷가게를 하시지 또 그림 그리지 얼마 전에 뵈니까 또 뜨개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게에서 한가할 때 혼자 있다 보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뜨개질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보는 책은 행복한 채색이라는 책과 일러스트레이션 창작 면허 프로젝트 책을 보고 있어요. 그림은 코로나로 인하여 아무래도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줄다 보니 무료하게 느껴져서 그런 틈에 계기가 되었는데요. 장사 후 취미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가 금방 있어서 제가 10명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텐데 하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서요. 기회가 된다면 나무전지, 정원사, 도자기, 뜨개질 같은 것도 더 배우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연옥이가 10명이면 좋겠다. 또 그런 말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약간은 좀 게으르다 싶은 편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나랑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또 모셨었고 아마도 다른 분도 들으실 때 참 열심히 산다 그런 인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옥님 그림을 늦게 시작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그림을 굉장히 또 열심히 그려서 약간 이제 수강생들이 차 마실 시간도 없다고 했거든요. 네.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리세요? 글쎄 그림을 잡고 나면 네. 아무 생각이 없고요. 거기에 푹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할 때도 있어요. 그 나이를 먹어서 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그림을 이제 지금은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제 그냥 생각만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림을 딱 시작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니까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아. 여건상 모든 게 네.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어느 계기가 돼서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또 딱 맞으시니까 굉장히 또 인제 탄력을 받아서 또 그리시는데 또 인제 그림을 가끔 저한테 또 보내주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연필화 시작했고 그다음에 색연필화 시작했고 네. 지금 인제 유화를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유화 어떻든가요? 해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 보니까 네. 그냥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아. 하면 네. 많이 기술이 늘어져요. 아. 그러면은 인제 여기 연옥님이 이제 뜨개질도 하고 이제 뭐 그림도 하시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인제 뜨개질하고 그림하고 쪼끔의 어떤 다른 점이 있던가요? 네. 뜨개질은 머리를 숙여야 되고 한 코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팔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막 그런 점이 좀 있는데 그림은 지울 수도 있고 덧칠해서 또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뜨개질도 굉장히 또 잘하시는 거 보니까 성격이 또 꼼꼼하기도 하면서 네 또 착실한 면도 있고 그리고 인제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출하고 싶은 그런 또 끼가 또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연옥님께서 이제 이렇게 지나온 삶을 요렇게 돌아보면은 '아 나한테는 요때가 참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고런 순간이 있을까요? 네. 지금 생각하면 네. '진작에 그림을 할 걸 아. 왜 못했을까.' 저는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네. 네.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작에 하지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렇지만 늦게 시작한 만큼 시간을 해야 더 나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취미로 하는 그림이지만 누가 봐도 잘 표현되고 공감을 느끼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전시회나 공방 같은 것도 해 보고 싶어요. 아. 공방은 그러면은 어떤 식의 공방이요? 그 그림을 전시해 놓고 아 그림을 전시해 예. 놓고 예. 손님들이 네. 배우고 싶다면 좀 아 같이 그리기도 그림도 하고 네 네. 가르치기도 하고 네네. 같이 또 그리시기도 하고 네. 네네. 요즘 그런 식으로 많이 또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아주 잘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인제 연옥님이 이렇게 인제 지금 인제 연세가 인제 50은 일단 넘으셨잖아요. 네. 네.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이 삶이 이번 생은 참 이랬던 것 같아.' 나름 평가를 해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네. 67 내일 모레 70 이에요. 아 내일 모레 70. 와 근데 그 연세에 지금 그렇게 인제 그림 시작하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죠. 네. 오늘 보니까 외모가 지금 두건을 예쁘게 반짝이 두건을 쓰시고요. 또 목걸이도 하시고 근데 너무 예쁘거든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인제 이번 생을 이렇게 인제 돌아보면은 '나름 내 생이 어땠다.' 요런 평가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지요? 네.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제 일이 있고 건강 챙기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음에 감사한 삶이라 생각하고 싶네요. 코로나로 요즘은 자유롭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쌓이긴 하죠. 이제 백신도 나왔으니 기대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다리면 여러모로 애쓰시는 분들이 많으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게요. 아 코로나 빨리 나야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또 인제 인터뷰도 하고 라디오 활동도 하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인제 나이가 들면 젊어서는 또 그렇게 수줍고 부끄러워한 일도 이제 나이가 들면 아무렇지도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더 무서운 것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네.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이 염려되죠. 네. 제일 걱정되는 건 말하다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무섭기도 하고 네. 건반증도 생기니 당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소 운동하고 취미 활동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림 열심히 그리시고 또 바느질 뜨개질 하시고 하니까 치매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걱정 마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은 라디오 방송이 지금 처음이라 조금은 긴장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맞아요. 저희가 가게로 찾아가서 우리가 인터뷰를 했을 때 굉장히 말씀을 또 잘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유년 시절, 학창 시절 어땠을지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사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때는 철없었던 시절이라 큰 고민이 없이 마냥 좋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친구 집에 오고 가고 헤어지기 싫어서 친구 집에 갔다 또 바래들어 왔다 아, 생각이 나네요. 4남 5녀로 네. 형제가 많았는데 1살 위에 오빠랑 많이 놀곤 했어요. 매사 긍정적인 편이라 형제들과 잘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 편이었어요. 네네네. 이제 형제들이 많은데 또 이제 요런 이야기가 저는 기억에 탁 남습니다. 오빠들한테 한 번도 야단을 안 맞았는데 연옥님은 다른 여동생들은 이제 야단을 많이 맞았다면서요. 왜 그랬어요? 글쎄 오빠가 셋이니까 네. 저 위에 연년생 오빠 3살 4살 이렇게 터울이 오빠가 셋이나 돼요. 근데 저는 알아서 뭐든지 부지런하게 잘 네. 알아서 했던 것 같고요. 네. 동생들은 좀 말을 안 들었나 봐요. 아.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 네. 오빠들한테 혼난 기억밖에 없다는데 저는 아. 한 번도 야단 맞은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또 한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또 다른 또 자녀분이 또 나오네요. 네, 네. 원래 네. 형제가 많으니까 성격들이 다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딱 보니까 이제 칭찬받고 이렇게 그냥 지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꿈을 꾸셨어요?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에 네. 저는 원래 이 다음에 여건이 된다면 고아원을 차리고 싶다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아이들을 좋아하셨어요? 네, 아이들도 좋아하고 네. 약간 불우한 그런 네네, 아이들을 그런 거. 보면은 좀 안타까운 네네. 생각이. 근데 그런 거는 이루지 못했는데 혹시 또 모르죠. 뭐 앞으로 네네. 기회가 된다면 아, 사회에 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네요. 네. 네. 조금은 남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네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이것만은 꼭 간직을 해라 하는 물건이나 아니면 좀 정신적인 어떤 이렇게 물려주고 싶은 어떤 자산, 네, 좌우명이 있을까요? 네, 요즘 아이들 똑똑해서 다 잘하지만 그래도 늘 하는 말을 예쁘게 하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있고요. 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말 예쁘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딸한테 큰 소리 치기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착하게 지내라. 네.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은 또 하는데 말을 예쁘게 해라 요렇게는 또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남편한테 말투가 조금 이제 그냥 무뚝뚝하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듣거든요. 네. 이제 연옥님 같은 어머니를 만났다면 남편한테 좀 칭찬을 받았을 텐데 네. 그래요. 네. 그래도 내가 좀 손해보는 듯 일이 있어도 그것이 미덕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연습하고 조심하고 자꾸 내가 말을 예쁘게 해버릇하면 맞아요. 그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림도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조금 저 같은 경우도 늘더라고요. 맞아요. 네. 타고난 줄 알았더니 그림도 이제 배우고 시작하면은 되더라고요. 그렇듯이 모든 일이 이제 또 노력을 하면은 조금은 변화가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가게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자리가 참 감사한 자리다. 그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제일 감사한 일이고요. 네. 비록 작고 좁은 가게지만 아무 탈 없이 20년 세월을 해왔어요.
40대 손님들이 60대가 되었으니까요. 한 번씩 오도 가다 들리시곤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니 모든 것이 감사해요. 어떤 손님이 오랜 세월 동안 예쁜 옷 싸게 주셔서 멋쟁이 소리 듣는다고 할 때 힘든 지난 세월 다 보상받는 느낌이 눈물이 살짝 나더라고요. 네. 제가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시니까요. 모든 고객님께 감사하다고 일일이 말씀은 못 드렸지만 네. 늘 감사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옷가게를 하시는데 그 네. 옷이 조금은 특별해요. 네, 맞아요. 그 천연 소재 옷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은 좋아하시는 다 이쁘게는 보이지만 네. 나한테 맞을까? 네. 아니야, 저런 옷은 좀 특별한 사람이 입을 거야. 그러고 아예 또 안 가시는 분도 저 같은 경우는 안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 그 옷가게를 많이 또 이용하시는 분이 또 지인으로 있어가지고 보니까, 모든 분들이 또 입으면 또, 예, 아주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멋쟁이라는 그런 또 칭찬을 들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아주 제가요, 좋은 일을 또 하셔요. 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입고는 싶은데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제가 또 누굽니까? 아, 30년의 노하우로 네. 코디해주고 요런 스타일로 요렇게 입어보세요. 또 요렇게 해보세요. 또 요런 체구는 요렇게 해보세요. 제가 코디 다 해드려요. 다 그러면 해드려요. 다 만족해갖고 가시고요. 그러니까, 네. 한 번 단골은 네. 영원한 단골 손님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또 한 분의 단골 손님이 늘은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만 간 그래요. 사람은 없다. 예. 네, 또 오세요.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진짜 너무 좋다고 그러시고요. 이거는 음. 다림질 할 것도 없어요. 물로 그냥 뿌려서 탁탁 털어놨다 입고 가면 되고 착착 개놔도 네, 주름살도 안 보이고 네네네. 옷이 네.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 편안하대요. 그래서 옛날 옷 많이 버리고 지금 요거 몇 가지만 가져도 이렇게 저렇게 코디해서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옷을 이제 입고 있는데 약간 이제 물이 빛이 바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은 염려가 돼요. 그러면은 빛이 바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요. 네. 그 노하우가 있어요. 네. 소금을 풀어서 그물에 담갔다가 네. 빨면은 언제까지나 싹 바르지 않게 잘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도 소금물에는 다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손님들은 이미 제가 가르쳐 드려서 다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세제를 안 쓰고 소금물에다만? 네. 그러면 마지막에 헹굴 때는 그러면은 그냥 물에 담궜다가 그냥 헹구시면 돼요. 네. 마지막도 소금물이라 굳이 그냥? 유연제를 안 써도 돼요. 네, 네. 몸 자체에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연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참 이제 잘 살아왔다, 잘 지내고 있다, 엄마보다 똑똑하고 또 열심히 산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을 때 같은 또 이제 또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흐뭇했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의욕이 없는 자녀를 둔 또 엄마라면 어떻게 또 대처를 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글쎄, 우선 자녀 이야기를 네.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녀의 생각을 알아야 네. 어떤 해결 방안을 같이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대화를 많이 하고 격려를 해주고 너무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게 대화하고, 대화가 어렵다면 여행도 하면서 대화 주제거리를 만드는 게 좋겠네요. 여행 같이 안 간다 그러면? 그러면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맛있는 응원하며 거. 네. 맛있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 같아요. 네. 아이와 함께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요. 네.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근데 할 것 이제 같아요. 게임을 못 하니까 이제 자꾸 사이가 저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뭔가를 자꾸 네. 찾아서 네. 같이 하려고? 네, 같이 하려고 하면 좋을 것 같이 같아요. 뭐 하려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하고 싶은데 응. 아이들은 같이 안 하려고만 하니까.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자꾸 고민하고 고민해야 되겠네요. 네, 네네네. 찾아보고 그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즐겁게 이야기 또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마을 라디오 참여 소감, 그리고 또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요번 기회에. 네, 네. 저도 글쎄 처음에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하자고 할 때 네. 그냥 추억을 남기고 싶었어요. 내가 이 음.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아서 뭔가 동참하고 참여해서 제가 추억을 쌓는 거예요. 추억을 쌓고 나면 이 다음에 나이 먹었을 때 제가 내가 이런 것도 했구나 하고 네. 추억을 더듬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 또 못다한 이야기 있을까요? 못다한 얘기는 네. 이제 이거 이제 지나면 할 얘기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기회가 없는데 요 얘기는 좀 했으면 좋겠다. 나이를 먹었다고 네. 그냥 소파에서 둥그러지 말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찾아서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맞는 게 뭔지를 알 것 맞아요. 같아요. 해 봐야지 나한테 맞는 걸 네. 찾을 수가 예, 있죠. 나는 나이 먹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도 뭔가를 하니까 엔돌핀이 막 솟고요. 네. 오히려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꼭 잘 먹고 뭐 영양제 좋은 거 먹어서 건강한 것보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함으로써 제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바쁜 시간 또 내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또 녹음에 약간은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많이 기다리셨어요. 너무 네. 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네. 말을 잘 못하는데 네.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몸의 건강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대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더해서 열정적인 에너지로 이웃과 젊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노후는 어떤가요? 자기 안을 다 채우고 흘러 넘쳐서 타인에게 뜨겁게 스며드는 건강한 에너지를 소유한 오늘 주인공, 참 멋지고 부러운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능수아였습니다.